네, 안녕하세요. 항공사진가 손지연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야외에서 정말 좋은 날씨에 이렇게 정말 보기 힘든 매빅 에어 2 사실은 보기 힘들지 않죠.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날리시고 계시는데 저는 좀 굉장히 늦게 구했습니다. 매빅 에어 2 많이들 리뷰를 기다려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콤보 플라이모어 콤보 세트로 구성된 것과 그리고 단품 이제 비교를 해드리고 원래 기존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던 매빅 2 프로 기체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건요, 제가 지금 드론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드론을 사면 될까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여쭤봅니다.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달라져요. 가성비 좋은 드론이라는 거지 사실은 50만원짜리와 200만원짜리의 성능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DJI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그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DJI를 사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DJI 제품은 애플 회사와 굉장히 호환이 제일 잘 됩니다. 한국어로도 나오고요. 그러면 매빅 에어 2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빅 에어 2는 일단 무게가 570g입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매빅 미니는 249g 울트라 라이트 드론이었죠. 근데 이번에 매빅 에어 2도 굉장히 가벼운 무게에 570g입니다. 짐벌 클램프는 똑같죠. 짐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꼭 클램프를 사용을 하셔서 짐벌을 고정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건 드론을 날리기 전에 이거를 끼운 채로 기체를 켜게 되면은 처음에 기체가 켜지면서 짐벌을 움직이면서 목 운동하듯이 움직이면서 켜지기 때문에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요. 왜냐면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도 똑같이 목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움직이면은 목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매빅, 팬텀 모든 드론들은 그 짐벌 부분을 짐벌 클램프를 해제하시고 온을 하셔야 무리가 가지 않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모터 과부하가 심해지면은 이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짐벌이 고장나면은 최소 30에서 50만 원은 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벗기면 굉장히 깜찍하죠. 달려있는 카메라가. 일단 센서는 2분의 1인치 48메가픽셀, 그리고 조리개는 F값은 2.8로 고정입니다. 이건 매미도 마찬가지였고 매빅 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매빅 2 줌 그리고 매빅 프로 이제 원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조리개 고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매빅 2 프로 같은 경우는 1인치 센서에 조리개를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8 고정이라는 거. 그럼 나머지 노출은 ISO나 셔터로 조절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지금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건 매빅 2 프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펼쳐가지고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빅 2 프로고요. 그리고 매빅 에어 2, 둘 다 2네요. 2. 똑같이 생겼죠? 약간 개구락지 펼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지금 배터리까지 넣어놓은 상태고요. 매빅 2 프로가 이제 처음에 광고를 할 때는 31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자동차 연비 표시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떠한 그런 바람도 불지 않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최상의 상태를 항상 이제 조금 우리가 부풀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거나 세게 불거나
어떠한 그런 영향으로 매빅 에어 2 같은 경우는 34분 비행 시간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따가 날려가지고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점은 배터리를 항상 20% 정도까지만 쓰고 착륙을 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 부분을 또 신경을 써주신다면 0%까지 쓰지 않는 한은 사실은 34분을 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매빅 2 프로 같은 경우도 31분이라고 하지만 한 20% 정도에서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한 23분 정도 비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원상의 거리는 매빅 에어 2는 10km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만큼 신호가 좋다라는 걸 조금 과하게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10km라면 배터리 때문에 10k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km라고 하는 건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배터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또 그만큼 내 드론은 그만큼 안 날아가요 라고 해서 고장이거나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론이 제원상은 굉장히 이제 수신 거리가 이제 그렇게 그만큼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에서 어떤 주파수 그리고 자기장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바람이 배풍으로 갈 때는 드론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죠. 왜냐면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우리도 왜 막 뒤에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맞바람 치면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드론도 비행을 할 때 배풍을 맞으면서 가면은 굉장히 빨리 날아가요. 가속이 붙어서. 그치만 정풍으로 돌아올 때는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쓰고 돌아오는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정풍이 심하게 불면은 사실 드론이 안 날아가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 방향 그리고 바람 세기를 보셔서 고려하셔서 날리셔야 되고 배터리도 굉장히 충분한 상태에서 돌아와야지 안전하게 착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빅 2 프로는 907g이었어요. 거의 1kg에 가깝죠? 그렇지만 매빅 에어 2는 570g입니다. 매빅 미니의 249g보다는 크지만 사실 매빅 미니는 정말 획기적으로 작은 기체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체랑 비교를 해가지고 무겁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매빅 2 프로보다는 조금 밝은 회색 톤이고요. 매빅 미니랑 똑같은 색이네요. 그러면 한번 조종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빅 에어 2의 가장 달라진 점은 조종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매빅 프로나 매빅 2 프로든 이렇게 생겼었는데 매빅 미니도 조금은 다르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매빅 에어 2는 굉장히 넓어졌죠. 그리고 핸드폰을 거치하기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핸드폰을 이렇게 우리가 꽂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치하기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뿅 고정을 저 지금 처음 만져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그냥 끼우면 되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조정기 연결할 때 따로 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거나 잘못 놔두면 떨어져서 잃어버리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매빅 에어 2에는 요 안에 선을 딱 넣어놓을 수가 수납할 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잃어버리지 않게끔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떡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거치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아마 핸드폰을 딱 넣어가지고 거치를 해서 조종을 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조종기의 스틱은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일체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을 할 때 이 스틱이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치우쳐진다면 사실 얘가 나중에 그 휠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스틱 에러가 나기 때문에 스틱을 항상 0점에다가 두고 캘리브레이션을 따로 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그런 이제 에러나 고장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렇게 쏙 넣어 놓은 거죠. 이렇게 바뀐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거 막 귀찮으시다고 또 계속 꽂고 그냥 막 놔두고 다니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얼마 안 걸리거든요. 시간은 이렇게 해서 쏙 넣으면 딱 완성됩니다. 되게
좋은데요. 그립감도 되게 좋고 되게 또 가벼워요. 크다고 해서 되게 무거운 건 아니고요. 되게 가볍습니다. 역시나 예전에 이제 매빅처럼 매빅 미니도 그랬고 매빅 에어 1도 그랬고 지금 매빅 에어 2도 그렇고 따로 조종기의 화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빅 2 프로나 매빅 1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이제 화면이죠. 그럼 이게 차이점이 뭐냐? 사실 갑자기 내가 모니터링 하던 화면이 나가거나 케이블 상태가 안 좋아서 화면이 꺼지면 사실 고도가 얼마에 있는지 그리고 조종기,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화면이 있는 경우에는 거리나 고도가 확인되기 때문에 혹시 화면이 꺼지더라도 그 화면을 보고 제가 저한테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요. 사실 매빅 미니나 매빅 에어 같은 경우는 따로 화면이 없기 때문에 이 모니터가 나가면 조금 불편한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리턴 톤 버튼은 항상 있죠. 그렇지만 리턴 톤 버튼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날리신다면 내 기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파악하시고 내가 수동으로 내 자리로 착륙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건 그냥 초보자분들이 그냥 막 날려놓고서는 그냥 리턴 톤 버튼 누르고 내 머리 위에 올 때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비행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리고 나한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불러오셔야지 이거를 그냥 자동 기능을 믿고 있다간 만약에 혹시 이게 에러가 나서 오지 않거나 신호가 끊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찾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 내 눈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쪽으로 날리면 저쪽에 있고 뭐 내가 만약에 내 머리 뒤로 날아갔다. 그래도 이렇게 보고 하세요. 근데 막 신호가 안 좋다고 하세요. 왜? 내 머리 뒤로 갔으니까 당연히 신호가 안 좋죠. 그럴 때는 몸 방향은 아예 돌려서 기체가 간 방향으로 내 몸을 돌려가지고 조정을 하셔야지 그냥 뭐 내 머리로 갔는지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불러오기 힘들겠죠. 갑자기 수동으로 불러와라고 하면 당연히 못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날리실 때는 이제 주위에 내 근처 주위에 어떤 특정 뭐 건물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정 색깔의 차가 있다던가를 기억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나한테 고도가 얼마만큼 방향이 어느 쪽으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속 연습을 하신다면 기체가 어디로 날아가도 어디에 있는지 정말 쉽게 찾아올 수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신호가 끊기고 아무것도 먹통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안테나를 조정을 하거나 내가 안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가서라도 기체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자동 버튼, 리턴 톤 버튼을 무조건 사용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체의 방향을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빅 에어 2의 진짜 배터리는 또 굉장히 깜찍하게 생겼어요. 완전 깜찍하죠? 매빅 2 프로의 배터리와 비교를 하면은 또 이렇게 되게 작죠? 되게 귀엽습니다. 깜찍하고요. 이렇게 되게 작아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누르면 또 이제 배터리가 얼마만큼 차 있는지 아주 조그맣게 불로 보여요. 그래서 한 번 눌러서 보는 거는 지금 배터리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키는 게 아닙니다. 키는 거는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2번 있잖아요. 클릭을 하듯이 하는데 클릭하고 떼는 게 아니라 2번째는 꾹 눌러요. 띡띡 이렇게. 띡띡이 아니라 띡띡 하고 눌러야지 이제 켜지면서 불이 다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끌 때도 켤 때도 다 똑같은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누르면 배터리의 상태, 배터리가 얼마만큼 차 있는지를 대강 알 수 있다. 매빅 시리즈들도 마찬가지고 인스파이어, 팬텀 다 마찬가지지만 배터리를 그냥 스며시 끼우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끔 체결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상하게 끼운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뭐 켜지지 않는다던가 불안한 상태가 나오는데 정말 약간 체결은 됐는데 약간 스며시 된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배터리가 달렸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서 날릴 수는 있지만 위에서 조금의 진동에 의해서 그게 그냥 빵 떨어져가지고 그냥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딱 소리가 나게끔 체결이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드론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락이 많고요. 그리고 혹시나도 리튬 폴리머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도 사실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배가 부를 수 있어요. 배 부른다는 거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배터리가 폭발하기 전에 이렇게 배가 푹 부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꼈을 때부터 배가 부른 상태면 얘가 딱 맞지 않겠죠. 약간 뜹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서 더 열을 받겠죠. 그러면은 추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행을 하고 와서도 뚱뚱하다면 그 배터리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고 이거 배터리가 얼만데 나 한 번 더 쓸 수 있어 라고 하다가는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멀리 가가지고 그냥 추락을 해서 기체 본체마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배가 부르면 쓰지 않는 걸 꼭 권장드립니다. 매빅 에어 2의 센서는 매빅 2 프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기체 가격이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센서가 매빅 2 프로 같은 경우는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측면에도 있었습니다. 그치만 매빅 에어 2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고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게 끝입니다. 위랑 옆이랑 그러니까 측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 피하는 기능이 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매빅 에어 2와 매빅 2 프로는 오큐싱크 2.0이라는 그 트랜스미션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제 그냥 신호의 강도가 어쨌든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때까지 이제 모든 기체를 다 써왔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건 대형 드론 M600 프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매빅 2 프로랑 비교도 안 됩니다. 신호가 정말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오큐싱크 2.0이 가장 좋은 신호고요. 정말 그냥 차 안에서 날려도 웬만큼 다 신호가 끊기지 않고 정말 좋았어요. 대신에 더 좋아진 점은 액티브 트랙이 3.0 그리고 POI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중심을 도는 그 I가 POI가 3.0 더 좋아졌죠. 매빅 2 프로 같은 경우는 액티브 트랙이나 POI가 2.0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나온 기체는 뭔가 더 좋아지기 마련이죠. 매빅 에어 2는 24mm의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매빅 2 프로는 28mm의 화각입니다. 그러면 24mm가 조금 더 광각 조금 더 넓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빅 에어 2를 한번 날개를 체결을 해가지고 한번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체결하실 때는 꼭 잡으셔서 꼭 체결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하나라도 잘못 체결이 된다면 시동을 걸어서 그냥 프로펠러만 날아가면 다행인데 시동을 걸어서 올렸는데 갑자기 기체가 확 돌거나 추락을 하면 안 되니까 꼭 체결을 잘 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귀엽죠?